지난밤 네티즌들이 올린 반응들을 우리 여러분, 가족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 시나리오가 떤다입니다. 이재명, 재외 국민들 전 세계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이 말을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 이재명이 했는데요. 원래 이재명의 이 선거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외 국민들의 이 투표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 개선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편 투표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부정투표 가능성도 있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말들이 많은데, 이걸 결국 이재명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을 했었죠.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현행법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현재 대통령은 포함이 안 됩니다. 현행 헌법에는요. 그런데 민주당이 헌법 고치겠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8년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 집권 플랜을 가동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큰일이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네, 절대 그런 생각할 수 없게, 그런 시도할 수 없게 여론이 힘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이어서 가볼게요. 법무부 조선족 불법 체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거 예전에 저희가 한번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가 이 조선족 불법 체류 합법화 광복 80주년 친중 조치를 두고 당시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 사실상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거죠.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죠. 정치권 안팎에서는 불법 체류 조선족 합법화는 친중 조치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이 중국 동포, 말이 사실 동포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지켜봤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친북, 친중 배급견들이 만든 정권이다. 인민공화국이냐. 광복 후에 북괴 포함해서 중국에 침략당한 건 알겠노. 네. 야, 이걸 더듬고 어떻게 만드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정말 나라를 작살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님, 동포는 개뿔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다. 네. 재명이가 저렇게 설쳐대는데 큰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네, 이어서 가볼게요. 방통위 폐지법 13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이진숙 이 사람 위원장 하나 쫓아내겠다고 사실상 조직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름만 바뀌는 거죠. 이걸 결국 법사위에서 13분 만에 이진숙 위원장이 반발했지만 가결까지 걸린 시간 단 13분이었다. 뭐 더 빨리도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거 위헌 소송 검토하고 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완전하게 달라진다거나 그 아래에 이진숙 위원장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뭔가가 달라지는 어떤 개편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이게 내란이자 입법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는 반응이 있는데, 뭐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서요. 네. 이어서 가볼게요. 자, $1 환율 1,400원 돌파했다. 지금 제가 어젯밤에 했는데 1,409원까지 올라가는 걸 본 것 같습니다. $1 환율이 지금 어제 개장할 때가 1,403원에 개장을 했나 봐요. 넉 달 만에 1,400원을 넘겼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지금 달러가 고개를 들고 있고, 엔 위안도 동반 약세,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전환을 해서 코스피는 일단 하락을 했었는데, $1 환율 1,400원 중심으로 등락이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달러와 강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맞물린 결과다라고 하는데, 자, 이 얘기가
자신들의 적은 자신들, 그리고 과거와 싸우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내려보시면요. 정확하게 1년 반 정도 전입니다. 이재명이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에서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또 그 당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모든 걸 다 걸고 넘어졌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뭐 이거 하면 이게 문제, 저거 하면 저거 문제, 단 하나도 걸고 넘어진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멘트들이 다시 다 곱씹어서 다시 소환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재명 그때 즉시 집행 대안 찾고 구체적 대책 마련해야라고 했는데 요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 그대로 우리가 국민의힘이 아마 논평으로 이런 얘기가 쭉쭉쭉쭉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답변을 보면, 댓글을 보면 찌재명 효과다. 나라 절단기 이재명이다. 니들이 열심히 돈 모으면 어쩔 건데 원화가 절단 나는데 라고. 네, 대체 계엄령을 몇 번이나 한 거냐. 자, 국채 비율 100%를 넘는다고 문제가 생기냐? 전혀 그렇지 않다. 기재부가 팍팍 돈을 써서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란 아직도 안 끝났음. 내란 속에 대통령을 끌어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일찍은 아무나 하나입니다. 네. 이런 사실 밈이나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좌파 왜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찍은 아무나 하나라고 해서 지금 일본에서 산 기념품을 팝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지금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2022년입니다. 저기요라고 했던데 토착 왜 그것인가요?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착하신 분 같아요. 물음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국에 일본 여행 다녀오셨냐. 이게 코로나 때죠. 2022년이니까. 그래서 당신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무시당하는 거다. 한심하다. 그러니까 싸우네요. 네, 미친 사람이냐. 네,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 일본말로 해줄까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판매 목록 보니까 플스 있는데 제정신이냐라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 차단할게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대화가 안 되면요 그냥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저 같았으면 그 이전에 잘랐을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왜 길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거 제명이도 토착 외구다. 우리 요즘에 지금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 누구보다도 친일,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러한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장면들, 이런 캡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내로남불 안 하고는 반일 못하죠. 종교가 내로남불교냐 이런 반응까지 지금 다양한 밈들, 다양한 쇼츠들, 뭐 다양한 어떤 이런 뭐 AI 장면, 뭐 만드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